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27번에서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비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소모품 B입니다. 그런 거 항상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8번 저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즉시. 그래서 분계 풀고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일단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뭐 했대요? 당좌 예입했대요. 그래서 당좌 예금 5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요? 50 자산의 감소.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왜 현금이 안 나오는지 부연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잖아요. 원래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차변에 현금 50,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 왜냐면 물건 팔고 거기 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아서 뭐 했죠? 예금했죠.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50, 대변에 현금 얼마요? 50.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현금 50만 원 늘었죠. 현금 50만 원 뭐 했죠? 줄었죠. 그러면 50만 원 늘어나고 50만 원 줄어들면 0이에요.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0이 되는 건 꼭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0이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회계는 가성비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편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어떻죠? 편하죠. 그래서 현금은 뭐 하자? 생략하자. 왜냐면 쓰나 안 쓰나 결과값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즉시 뭐 바로 이렇게 나오면 현금은 안 써도 됩니다. 뭐 일부만 안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조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 풀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왜 현금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왜 안 나오냐면 쓰나 안 쓰나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게 훨씬 더 어떻죠? 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하셔서 29번 풀어보세요. 상품 매출하면은 무슨 매출이라 그랬어요? 상품 매출이에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번 보시면은요. 일단 상품을 팔았죠? 그래서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그래서 처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45만 원 수익의 증가. 왜냐면 물건 팔아야 돈 벌잖아요. 그래서 수익 처리 해주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차변에 그 중에서 45만 원 받아서 30만 원은 뭐 하셨대요? 예금하셨대요. 근데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30. 그러면 45만 원어치 팔아서 45만 원 받아갖고 통장에 30만 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는 얼마만 갖고 있는 거죠? 15만 원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 자산에 뭐요? 증가. 근데 원래는 차변의 현금 45만 원, 대변의 현금 30만 원이에요. 원래는. 근데 어차피 45만 원, 30만 원이라고 쓰나 45에서 30 빼고 15라고 쓰나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항상 회계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0번. 인천 상해 발행 뭐여? 약속 어음이 뭐 되셨죠? 만기가 돼서 받았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10만원 받으셨죠? 차변의 현금 10만원. 그래서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돈 왜 받았죠? 어음 때문에 받았죠? 돈 받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그 다음에 반대로 돈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돈 주는 어음은 무슨 어음이세요? 지급 어음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어떨 때 뭐 써야 되냐 그런 것만 좀 많이 보시면 분계 연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1번 당점 발행 약속어음. 당점이 우리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뭘로 발행하셨죠? 수표 발행하셨대요. 뭘로 발행하셨대요? 수표. 그래서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예금.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40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왜 4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냐면 뭐 때문에 발행했어요? 어음 때문에 발행했죠.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부채의 감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냐면 어음 때문에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받을 어음. 어음 때문에 줬어. 그럼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3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간혹 가다가 이해 잘못하셔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이해를 잘못하셨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미 건물은 산 거예요. 근데 건물은 샀는데 뭐는 안 준 거죠? 돈 안 준 거죠. 네, 그래서 그 돈 안 준 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얼마 있었어요? 400.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돈을 줬는데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4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33번 대우상의 대여금인데 죄송한데 이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왜냐면 그냥 대여금은 없어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볼게요. 무슨 대여금으로 본다고요? 단기 대여금.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려준 거예요. 근데
빌려줬는데 길게 빌려줬어요? 짧게 빌려줬어요? 짧게 빌려줬죠. 그래서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5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왜 감소냐면은 내가 빌려준 거 받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근데 우리가 받을 때 원금만 받나요? 이자도 받나요? 이자도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래서 얼마 줬냐면 3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릴 때 이자 얼마 줘야 되지? 이런 것도 고민하잖아요. 왜냐면 이자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돈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뭐 하셨죠? 네, 당좌 예입했죠. 그래서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53만 원. 통장은 다 자산입니다. 뭐라고요? 다 자산이에요. 그래서 당좌 예금은 자산에 모여 증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4번 요거 앞으로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옵니다. 보험료 낸 거죠.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료 얼마요? 25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25만원. 자산에 모여 감소. 그 다음에 뭐야 이건 또 알고 온 건가? 참고로 좀 전까지 푼 게 전산에게 1급 난이도예요. 좀 전까지 푼 거는 저거예요. 그냥 기초 분계. 네, 기초 분계고 지금부터 풀 거는 전산에게 1급이에요. 지금부터 푸시는 거는. 그리고 지금부터 풀 건데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달라지는 점이 아니고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가 추가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하나는요. 채권하고 채무 있죠. 여기에다가 거래처 설정하셔야 돼요. 무슨 설정한다고요? 거래처. 근데 왜 거래처 설정하냐면 우리가 채권 채무라는 게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용 처리하실 때 500번대하고 800번대로 나눠야 돼요. 이건 입력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시험 자체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요. 분계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분계한 거를 보고 프로그램에다 뭐 해야 되죠? 입력해야 되죠. 근데 입력을 하는데 저희는 시험 볼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면 저희 시험 볼 때 제조회사로 나와요. 무슨 회사로 나온다고요? 제조회사. 그래서 제가 앞으로 비용을 적을 때 이렇게 적을 때가 있어요. O라고 쓰면 제조 원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이나 생산이나 뭐 조립.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는 거는 O라고 처리를 해요. 이거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고 앞에다 제가 8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일명 줄여서 판관비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본사나 사무실, 영업 요런 쪽에서 쓰이는 거는 8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적응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풀 건데 저하고는 5번까지만 같이 푸실 거예요. 그리고 6번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 들이고 맞추고 풀고 맞추고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일단 1번 보시면 사무실을 뭐 하셨죠? 임차했죠. 그래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수표 발행했대요. 우리 수표 발행하면은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 그래서 요거는 잘 나오니까 잘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좌 예금 얼마 나갔어요? 2천만 원.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임차하고 보증금 주는 걸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하고 보증금 받으면 무슨 보증금이라고요? 임대 보증금. 그래서 자산의 증가. 보증금은 줬다가 받는 거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세요. 그리고 이거 증가 감소 헷갈리실 건데 이거 프로그램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은 프로그램에다가 물어보면 얘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자가 빠르면 좀 더 유리는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남문 상사에 외상매입금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문 정기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배에서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뭐는 외우셔도 되냐면 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받을 어음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얼마 갚았어요? 50만 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남문. 거래처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왜 적으셔야 되냐면 남문이라고 적어놔야 우리가 어디에다 돈 갚은 거예요? 남문에다 돈 갚은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적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돈은 갚았어. 누구한테 갚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채권하고 채무에는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돈을 갚았는데 어음으로 준 거예요. 그걸 무슨 어음이라고 하세요? 받을 어음. 자산의 감소. 무슨 전기 거예요? 동문 전기. 그리고 초반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거래처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래처는 시험 볼 때는 두 군데에만 적으시면 돼요. 채권하고 뭐요? 채무.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채무잖아요. 갚아야 될 거. 받으러오면 채권이에요. 왜냐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아야 되는 건 채권. 갚아야 되는 건 뭐요? 채무.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두산상사 발행 약속어음 100만 원을 당좌 계약을 맺은 거래은행에 뭐 하셨어요? 추심했죠. 여기까지는 붕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추심이라는 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심이 뭐 하는 거라고요? 돈 받는 것을 추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심회사 그러면 돈 받아주는 회사라 그랬죠. 그래서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업체를 뭐라 그래요? 추심회사라고 합니다. 돈 받는 업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다가 추심회사를 잘 몰랐을 때 추심회사라고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러시앤 캐시 취업하고 싶다고 글 올린 게 뜨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런데 또 취업이 또 맞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러시앤 캐시 초반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OK저축은행으로 바뀌긴 했는데 러시앤 캐시라고 예전에 배구단도 있었잖아요. 지금 OK저축은행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러시앤 캐시가 그 저축은행 인수해 갖고 지금 저축은행에서도 업무를 보는데 예, 그 배구단이 있었을 때요. 시합 나가서 그 배구단이 이기면 전 직원한테 5만 원인가 10만 원씩 보너스 줬었어요. 아, 진짜로. 예. 응원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기면 5만 원인가 10만 원씩 줬었어요. 괜찮죠? 맞죠? 내가 뛰지도 않는데 우리 팀 이겼어. 5만 원, 10만 원씩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승리 수당.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추심 수수료죠. 수수료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하고 수수료 수익. 그래서 여기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는데 제가 앞에다가 8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자산의 감소.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앞에다 8이라고 썼잖아요. 왜 8이라고 썼냐면 돈 받는 거는 사무실에서 해요, 공장에서 해요. 돈 주고 받는 건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8. 그 다음에 공장에서 할 때는 앞에다 몇이라고 쓰시라고요? 5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5, 8 구별하는 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20만원 많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실제가 중요해요. 왜냐면 장부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종이에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있는 거는요. 10만원을 100만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종이에 100만원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돈 10만원을 100만원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가 되냐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는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횡령하신 분들이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부에는 1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1000만원이 없어요. 맞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걸리는 거지. 만약에 장부에도 1000만원이고 실제에도 1000만원이야. 그럼 걸릴 일이 없죠. 맞죠? 근데 대부분 언제 걸리냐면은요. 퇴사하고 나서 걸립니다. 아니면 기간이 오래된 다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감사하거든요. 그래 감사할 때 실제 통장에 얼마 있냐 이것까지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늦게 걸려요. 이거는 최근에 그 오스람 임플란트였나? 거기에서도 한번 터졌죠. 늦게 걸려요. 대부분 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요번에도 그 회사에 좀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위에 분들이 요 담당자를 뭐 한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일 잘해. 예. 왜냐면 그렇게 사고 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임플란트 거기 회사는 뭔가가 있긴 있을 거예요. 혼자 덤탱이 쓰긴 할 건데 아마 내부에서 뭔가 조력자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너무 커요. 맞죠?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거는 억 단위나 10억 단위인데 이번 거는 100억 단위였잖아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조력자는 있을 건데 아마 혼자서 다 떠안고 갈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니까. 왜냐면 위에까지는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본인한테 또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실제가 많대요. 근데 뭐가 많은 거죠? 현금이 많은 겁니다. 뭐가 많아요? 현금.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가 많아요? 2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차이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래서 모르는 돈을 뭐라 그래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많은데 왜 많은지 몰라. 적은데 왜 적은지 몰라. 이걸 뭐라 그래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한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뒤에 보시면 현금 100만원을 무슨 예금하셨죠? 당좌 예금하셨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얼마치 하셨어요? 네, 100만원어치 하셨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뭐를 넣으셨어요? 대변에다가 현금 넣었죠. 그래서 현금 얼마 냈어요? 100만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6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동문전기에 상품 100만원을 팔았죠?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예요? 100만원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 먼저 받은 거 있었죠? 선수금 얼마 있었어요? 10만원. 부채의 감소인데 거래처 꼭 적어주셔야 돼요. 동문전기. 왜냐면 누구한테 먼저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동문전기.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셨대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현금 얼마요? 9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7번.
다음에 7번 또 보시면은요. 남문 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운송비용.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매입 시에는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고 100 얼마예요? 3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3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입했잖아요.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어디에요? 남문. 거래처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누구한테 돈 줄 거예요? 남문한테 돈 줄 거죠.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 8번 보시면은요. 요건 같이 풀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종업원 급여.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뭐나 하냐면은요.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 그래서 120만 원 비용의 증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세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돈 받을 때 세전으로 받아요? 세후로 받아요? 세후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띄셔야 돼요? 세금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득세 7만 원하고 건강보험료잖아요. 그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이 얼마냐면은 7만 원에 3만 원에서 10만 원. 요건 부채예요. 왜냐면 이거를 직원부담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려고, 뭐 내려고요? 세금 내려고 받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원래 누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직원이. 근데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회사에서 받아놨다가 뭐예요? 납부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현금 110만 원. 자산의 감소. 요거를 뭐라 그래요? 세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게 세전이죠. 그래서 비용 주는 거고 다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못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죠. 그래서 세금 띄는 게 예수금이고, 그래서 예수금 그러면 직원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금 띄고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요게 중요한 겁니다. 내 통장에 일단 찍히는 건 요 금액이니까. 그래서 저도 뭐 뉴스에서 들은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회사에서 너 200 줄게. 그러면 내 통장에 200이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회사는 가시면 우리가 요즘에 대부분 연봉으로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만약에 연봉이 3,600이야.
그러면 대부분 회사가 12로 안 나눠요. 12로 나누는 회사는 퇴직금 별도예요. 근데 대부분 연봉 개념이 중소기업의 연봉 개념은 대부분 퇴직금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몇으로 나눠요? 13수로. 근데 15수로 나누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보너스 200%. 네. 보너스 200%가 그 기본급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15수로 나누는 회사도 있고 17도 있어요. 17이면 보너스 400%.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월급이 적어서 잠수 타시는 젊으신 분도 있다라고 간혹가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보너스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한 200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막 160, 어떤 달은 160 들어오다 어떤 달은 막 250 들어오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매달 똑같은지 이런 것도 취업하고 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언제 확인해야 되냐면 근로계약서 쓸 때. 취업만 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돈 벌려고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대략 얼마 아니면 보너스 받는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받는지는 알고 취업을 하는 거랑 모르고 취업하는 거랑은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9번까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은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미래컴에게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2천만 원을 무슨 차입하셨어요? 단기 차입하셨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단기 차입금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래서 부채의 증가 미래컴 그 다음에 현금이죠. 현금 얼마예요? 2천 자산의 증가.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십시오. 프린트 드리고 마무리.